4번이요. 4번 설명해야 되는 보기. 아니, 다 할게 짧으니까. 원, 동사 이즈.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잘 보시면 요거 위에부터 게다가 children, 놀고 있는 이 children이 take 다른 역할을 맡는데 콤마 없애. 그래서 얘가 force A to B 할 때 아이들이 지들 스스로가 상상하게끔 강요한다, 만든다 이런 의미로 쓰고 싶어가지고 강요하는 행위도 얘가 하고 받는 애도 얘가 자기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쓰고 있었습니다. 3번 dramatic 형용사 꾸며주고 있네요, 부사가.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what 앞에 명사 없고 what 뒤에 불완전 안 해도 되죠? 4번. 그래서 얘들아 답이 요게 4번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봤을 때 이 데미지가 수동태로 쓰였는가 요거 봐야 되는데 때때로 어떤 동사들은 자동사처럼 쓰이는데 둘 다 되는 경우 있다니까. 그래서 이 효과가 해를 끼치는 거야 empathy에다가. 그래서 이거 구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데미지 요게 이제 요런 뜻이거든요. 요런 뜻. 해를 끼치다. 이미 여기에 이미 약간 목적어처럼 생긴 게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요거 쓸 때에도 어디에 해를 끼치다 할 때는 데미지 to 명사 요렇게 써요. 요렇게. 어디에 해를 끼치다. 그래서 자동사?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자동사라고 부르는 애 또는 저 데미징 이라는 애 자체가 뭐가 이상하죠? 데미징 잘 썼나? 네. 왜 이상하지? 하여간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해를 끼치는 이라는 또 현재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있거든? 아니 그런 거만 하면 돼. 그런 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려 이렇게. 한국말 해석할 때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동사처럼 쓰였나 보구나. 헷갈리면 둘 다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헷갈리면 둘 다 되나? 데미지는 하나 알아두세요. 이 자동사 역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아 5번도 물어봤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봐봐. 네가 두려워할지도 몰라. There is something scary 한 게 있구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네가 좋아할지도 모르는 걸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두려워할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결론 짓는다. 만약에 컴퓨터가 네가 무언가를 싫어한다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네가 절대 그걸 볼 기회를 얻지 못할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다고. 그 얘기 뭐야? 이거에 대한 답이 주제일 거다. 의문문으로 물어보면 저 의문문 물어보는 이유가 너네한테 나 이제 이거부터 이거 얘기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싫어한다고 결론 지으면 그거 못 봐? 개인적으로 내가 굉장히 즐긴다. 새로운 뮤직을. 근데 얘가 스스로 한 번도 지가 찾아본 적은 없는 뮤직이래. 그래서 그 뮤직으로 향해지는 걸 즐기는데 내가 빠르게 사로잡히게 될 건데 어떤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항상 라디오를 듣는 이유야. 근데 이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지금 나를 밀고 당겨 뭐 사이로? 뮤직 라이브러리 사이로 그걸 통과해서 밀고 당기는 그런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적합해. 뭐에? 내가 좋아할 어떤 보석을 찾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내 원래 걱정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내 원래 걱정이 뭐였냐면 얘네들이 이끌지 않을까 모든 사람을
특정한 라이브러리의 한 파트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 듣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남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대. 그러니까 내가 이거지. 내가 알고리즘인데 너 아이브 노래 들어, 너도 아이브 노래 들어, 너도 아이브 노래 들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에스파 노래 안 들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거야. 근데 알고리즘이 그렇게 한다고? 여기 다시 한번 뭐라 그래? 알고리즘이 그래서 취향의 컨버전스를 일으키냐? 컨버전스는 뭐야?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수렴.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안 일으켜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 선형이 아니고 뭔가 이 퀘어틱한 매스매틱스 덕분에 알고리즘 뒤에 있는 이렇게 수렴하는 행위, 취향이 수렴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고요. 약간의 변화, 다이버전스, 갈라짐이 나의 이제 선호에 있어서 너랑 선호랑 비교했을 때 약간 달라지는 게 결국에 뭐 하게 돼? 수렴을 일으키지 않고 같은 라이브러리로 한 군데로 보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될 거다. 이거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1번 우리를 음악으로 이끄는데 이 음악이 우리의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별된 음악으로 보내줄 거다. 2번 우리가 연결을 짓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 근데 이 연결이 다른 리스너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 너의 관계야. 나의 선호 안에서 나는 이걸 좋아하고 얘는 이걸 좋아하는데가 아니라 내가 이걸 좋아했을 때 알고리즘이 이거랑 관련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른 리스너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에 우리가 리퀘스트 요청하도록 격려해 빈번한 업데이트를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걸 동기부여할 건데 재능이 있지만 있던 걸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만들어줘 무시하게 우리의 선호를 무시하도록 하는데 특정한 뮤직 장르에 대한 선호를 무시하게 만들면 그 아까 라이브러리에서 특정한 장소로 가게 만드는 거지. 그게 이게 그 얘는 반대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 알고리즘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 아니야. 이렇게 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요. 자, 이제 빈칸 추론 문제네요. 3점이다. 얘들아, 이거 어렵더라. 단어부터 볼까요? 데디케이션 뭐죠? 헌신.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 커스터마이제이션. 커스텀? 아, 그리고 그 커스텀 그거거든? 맞춤 제작. 이거 한국말 요거. cooperation. 협력, 협동. 안 쓸게 이거. generalization. 일반화. preservation. 보존. 써줄까? 다시. 헌신. 협력. 보존. 일반화. 와, 그래도 얘는 약간 반대되는 내용 있네. 반대되는 단어 있는데 뭐 있냐? 뭐랑 몇 번? 맞춤 제작이랑 일반. 그리고 이거 반대되는 거 같은데? 둘 중에 하나 가겠는데? 네. 진짜 가능성이 높죠. 읽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죠. 첫 줄, 둘째 줄. 그러나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부터 하고 싶은 얘기네. 빨리 해석해볼게. 초기 인간의 사회는요 유목민의 사회여가지고 얘네들이 헌터 게더링에 이제 기반한 거고, 그래서 패턴을 이동시켰는데 새로운 음식을 출처를 찾는 것을 통해 찾는 걸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질들이냐면 가벼움, 이동이 하기 쉬워. 그래서 적응하기 쉬운 이러한 자질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기준이었어. 근데 여기는 돌아다니는 애들인데
좀 더 정책화되어 있는 어떤 rural society의 진화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characteristic 또는 어떤 다른 전통들, 이런 새로운 패턴에 적합한 다른 전통들이 빠르게 나타났다. 이랬다고. 근데 뭐 앞에 건 얘가 그러니까 밑밥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어. 이게 강조돼야 되네. 심지어 강조된다고 한 번 더 얘기하네. tradition이라는 게 not A, but B.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tradition static하대? 아니래요. not A, but B니까. 그럼 tradition은 뭐하대?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데 이 subject to 뭐뭐 하면은 뭐뭐에 영향을 받는 뭐뭐의 대상이 되는 해도 괜찮습니다. minute variation에 영향을 받는데요. minute 니네 아는 minute 뜻 뭐야? 분. 그래서 작은. 큰 거는 시. 작은 변화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스태틱은 안정적이고 정적인 건데 안정적이고 정적이지 않고 전통은 끊임없이 미세한 변화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 변화는 사람과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거래. 그래서 전통의 폼이 반영할 건데 어떤 소셜 그룹의 경험을 반영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표시들이 could be adapted 나타나기 적용되기 시작할 거다. 다양한 미세한 미묘한 방식으로 뭐 하기 위해서? 개인의 유저들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 지금 2줄 안에 끝났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기본적인 빈칸이라는 원칙이 결국에는 끊임없는 어떤 무언가가 도입되도록 허용할 거다 이렇게 썼다고. 요거 밑에 문장 다시 해석하면 이러한 기본 빈칸 원칙이 허용한다. 뭐를? 끊임없는 누적적인 수정이 도입되는 걸 허용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봤었을 때 어떤 전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위에 어떤 삶의 변화 때문에 전통이 어떤 상태고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표현 갖고 있으니까 그 표현으로 잘 쓸 수 있는 빈칸을 쓰지. 근데 그 표현을 잘 맞출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여기랑 요거라는 거야. 지금 노란색으로 그은 거. 내가 뭔가 사람이나 그 환경에 적절하게 변동하는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개인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미묘하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표시. 이걸 뭐라고 쓰고 있는가?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에 맞춰서 바뀌고 있는 그것 이렇게 됐다고요. 제일 핵심적인 표현을 굳이 고르자면 오씨 있으니까 더 헷갈리네. 여기죠 여기. 네. 개인적인 유저들의 니드에 충족시킨다. 요게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에요. 맞춤 제작, 맞춤화.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 아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개인적인 그 사용자들의 필요를 맞추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했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발생하는 것 같아? 우리가 사실 저거를 맞춤 제작의 반대말로 일반화라는 표현으로 쓰긴 했지만 조금 더 요 표현에 대응해서 생각해 봤었을 때 맞춤 제작의 반대말은 사실 다른 말이긴 하거든요. 요런 것들 안 쓰셔도 돼요. 요거 두 개 합쳐진 말.
이렇게 쓰기 이게 좀 더 자연스럽나? 대량 생산. 저 맞춤 제작의 반대말이 대량 생산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공급자의 필요에 맞춘 거고 저거 맞춤 제작은 수요자의 필요에 맞춘 거,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거고. 저런 대조 개념으로도 종종 나오니까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넘겨볼게요. 이제 7번이요. 7번도 얘들아 3점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글 자체가 어려워서 라기보다는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다 풀어보셨죠?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저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첫 줄은 self-efficacy라는 게 뭔지를 약간 설명하는 글 같아. 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런 거고 이런 거 여기 요거야 하면서 다음 문장 이러한 self-efficacy 높은 self-efficacy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다. 또 두 번째 strong sense of self-efficacy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런 개인들한테는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어떤 애들이라고? self-efficacy가 높은 애들. 두 개밖에 안 하잖아 지금. 둘 다. 결론. 빈칸에 뭐 나와야 돼? 요거 뒤에 나오는 내용. 요거 뒤에는 나의 내용에 이 사람들의 특성을 요약하는 거 쓰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한 번 더 for example라고 나와있지. 한 번 더 그 특성에 대한 요약을 이 오스트레일리안을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써준 거야. 아마 예상컨대 이 사람들은 셀프 에피커스가 높은 사람들이겠지. 난 바보 똥꼬야. 이거 요약해서 그 보기 뭐 들어갈지 생각해보세요. 단어 뽑아놓고 안 갖고 왔어. 바보 똥꼬 너무 귀엽나? 거짓 깽깽이. 자, 한 장 남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한번 셀프 에피카시가 높은 사람은 이 글에 따졌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구나. 한번 먼저 요약 한번 해보세요. 네, 한 장은 안 거가 정상입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 셀프 에피커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봅시다. 자, 첫 문장. 어떤 개별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조정한데 어떤 관계를, 행동의 관계를 조정하는 그 특징이 셀프 에피커시고요.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뭔지 몰라도 뒤에 나왔어요. 또는 어떤 판단인데 이 누군가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고 이 능력은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판단이래. 뭐야?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운 목표를. 근데 이 어려운 목표는 아마 평균적인 사람들의 리치를 벗어나는 걸 거야. 리치 요거라 그러죠. 팔 뻗었을 때 도달하는 그거. 그러니까 얘는 어떤 사람이야? 아, 뭔가 평범한 사람이랑은 좀 다르고 싶어 하는구나. 좀 더 어려운 목표를 원하네. 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strong sense부터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높은 셀프 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뭐해? 좀 더 기꺼이 밖으로 나갈 거야. 어디 밖으로? 문화적으로 선언되어져 있는 행동들 또는 규정되어져 있는 행동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태스크나 골을 시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태스크나 목표들을 위해서 성공이 뭐로 여겨지냐면 improbable. 요거는 무슨 뜻이죠? probably. 아마 이러죠. probably 아마 가능한. 근데 improbable니까 impossible 비슷한 느낌입니다. impossible.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대. 누구에 의해서는? 대다수의 소셜 액터들에 의해서는. 그 환경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셀프 에피커시가 높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평균적인 애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동들을 밖으로 벗어나려는 애들이네. 이렇게 요약됐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애들. 요게 이제 여기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거라고도 보고 있고 어떤 그러니까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라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개인들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for example 뒤에를 잘 읽어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야. For example, 오스트레일리아는 tall poppy syndrome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tall poppy syndrome이 뭘 의미하냐? 어떤 포피든 이 포피가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자라난 그런 포피들 그 땅에서 걔네들이 잘릴 거다. 뭐야? 즉 과도하게 달성한 애들은 누구라도 실패할 거야 라는 걸 의미한대. 뭐야 모난돌이 정 맞는다 같은데? 근데 모난돌이 여기서는 평균적인 거를 넘어서는 애들은 다 잘린다 모르는 얘기 같은데? 그럼 얘는 지금 일반적인 얘네들 그 호주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인터뷰나 관찰들이 나타내는 건 뭐냐? 높은 효능감을 가진 호주인들이 뭐하는 애들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동을 벗어나간 애들이더라.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 또 힌트가 있구나 알게 됐다고. 셀프 에피커시를 가진 애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동들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개인들, 셀프 에피커시를 가진 개인들은 어때?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동을 벗어난다. 이 표현 다르게 쓴 거라고. 1번 셀프 에피커시가 규정하기 쉽지 않다. 2번 문화는 행동에 영향을 거의 또는 아예 미치지 않아. 3번 태스크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4번 셀프 에피커시가 오스트레일리안의 일반적인 퀄리티다. 요건 아예 얘기랑 반대되는 내용이고 어떤 리액션을 판단하는데 커뮤니티로부터 나오는 리액션을 판단하는 행위가 어려울 거다.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문화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고 있네요. 괜찮으십니까? 네. 자, 9번이거든요. 왜? 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자, 첫 문장 한번 보실래요? 자, 문장 순서 하는 거예요. 첫 문장에서 일단 한번 먼저 읽어봐봐. 해석 한번 해봐봐.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 글의 핵심 소재는 result based pricing이라는 거고, 이 result based pricing이라는 거는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려진대. 이게 첫 문장이거든. 이 첫 문장에 저 contingency pricing 또는 result based pricing에 대한 예시 표현이 혹시 나와 있나요? 내가 저거 그대로 해석해 볼게. result based pricing에 대한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형태는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관습인데, 이 관습은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야. 이렇게 쓴 거라고. 아, 이게 뭐야 이게? 이 표현 자체가 뭐야? 나 이거의 예시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폼이라는 게, 나 원래는 result based pricing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니네 이런 거 들어봤지?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럼 저렇게 예시를 든 게 뭐라고? 이거라고 이거. 근데 니네 contingency pricing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뭐 같냐 저게? 근데 contingency가 뜻이 뭐예요? 저게 조건부라는 뜻이야. 조건부. 이게 뭐뭐에 달려있는 이런 뜻이야. 어떤 결과에 달려있는. 약간 depend on이랑 뭐 살짝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게 조건부 equal result based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 니네가 학원비를 원래 이제 얼마를 내는데, 자, 니네가 여기서 한 등급 오르면 10만 원 더 내야 되고 두 등급 오르면 20만 원 더 내야 돼. 근데 이제 한 등급 떨어지면은 내가 5만 원 깎아줄게. 이게 조건부라는 거야. 어떤 가격을 매길 때. 우리 저 pricing이라는 단어 있죠. price라는 말 자체는 가격 그 자체인데, pricing이라는 단어는 가격을 매기는 행위야. 가격을 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격을 정할 때 결과에 기반해서 정한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해드린 거고 배경 설명해드린 거고, 다시 한번 조건부 프라이싱 처음 들어보잖아. 그럼 이제 뭐 얘기하겠냐? 조건부 프라이싱은 이런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어디 있어요? C에 있죠. 그래서 조건부 프라이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되게 자주 쓰이는 방법인데, 이 자주 쓰이는 방법이 뭐 이제 어떤 personal injury, 어떤 개인적인 뭐 부상이라던가 특정한 소비자의 케이스, 여기서 케이스 뜻목에 소송이 가격이 매겨지는 방식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index approach 이런 접근 방식으로 봤었을 때 변호사들이 돈을 받지 않아. fee는 수수료예요, 수수료. 어떤 돈을 받지 않는데 뭐 할 때까지? 소송이 정해질 때까지. 이거 약간 생활 지식이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변호사 직접 만나보신 분 소송 때문에 없죠? 네, 없죠? 이런 식이야 얘들아. 니네가 앞으로 이것도 약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니까 일단 변호사를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뭔가 잠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럼 일단 입을 다물고 저 변호사랑 얘기할게요.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하고 변호사부터 찾는 거야. 그리고 변호사한테는 다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변호사가 어떤 뭔가를 설정을 할 때 얘기를 듣는 것도 물론 시간에 약간 돈을 들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보고서 니네들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자, 니네가 이러이런 지금 상황을 들어봤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건데, 내가 이 결과랑 관련해서
이만큼의 네가 어떤 걸 달성할 수 있으면 내가 돈을 이만큼 받을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고. 근데 너 나랑 안 하고 싶으면 돈 안, 요 상담료만 내면 돼. 항상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도 내가 뭔가 소송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돈 안 받는다가 그런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만약에 내가 이제 막 하는 이거야. 이 학원을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곰쌤이랑 싸워야 돼. 이제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자 내가 이제 이 학원을 법적 소송을 걸어서 제가 이거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가 법적으로 싹싹싹 알아본 다음에 이거 네가 이렇게 해서 뭐랑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 내가 다 감안해서 다 처리해줄게. 대신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이익의 10% 줘.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게. 내가 10% 너무 많아. 5% 줄여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생각해봐.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을수록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겠냐 적게 받겠냐?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을수록 적게 받겠지. 아무나 다 해도 이기는데 어려울수록 변호사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게 조건부야. 다시. 그래서 얘네들이 이 소송이 어떤 상황이 되냐? 얘네들이 돈을 받아 이 돈의 어떤 퍼센트를 근데 이 돈은 어떤 돈? 소비자 고객이 받는 그 돈 이렇게 했다고. 다시 한번 컨틴전시 프라이싱에 대한 설명 다시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잘 봐. 이거 예시 뭘 들고 있어? 로이어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분들 그 컨틴전시 프라이싱 잘 몰랐으니까 설명을 하잖아. 그리고 로이어라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잖아요. 저런 글들은 보통 어떻게 끝나요? 로이어 말고도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쓰인다.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일반화하는 결론으로 끝난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로이어만의 얘기는 아니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또 찾아야 되는데 이 글에 일반화된 얘기가 나오면 일반화된 얘기로 끝나는 거야. 로이어 얘기 마무리한 다음에. 찾아보세요. 뭐가 맞나? 요거 이제 조금 문장도 어려운 거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A부터 해볼게요. 그러므로 오직 어떤 결과? In the client's favor. 요거 in the 뭐뭐 favor 이거 무슨 뜻이야? 얘의 우호적인 소비자 편인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우호적인 결과만이 이거 뜻 뭐예요? 보상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상된다. 소비자 편에 있는 결과만 보상된다. 소비자 고객의 관점으로부터 보면 이 가격을 매기는 행위가 말이 돼. 부분적으로 왜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 이런 케이스에서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능하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로펌에 의해서 겁이 먹어질 거거든요. 로펌 나온 거 보니까 여전히 변호사 얘기인가 보네. 이 소비자들, 고객들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이 소송에 대해서 높은 가격이 들까봐. 근데 이 소송이 심지어 소송을 거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송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 근데 이제 막 그거 갑자기 야 나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돈 당장 내! 이런 무서우니까 by using contingency pricing 고객들이 보장받게 될 거야. 뭘? 고객들이 돈 안 내도 돼. 뭐 할 때까지? 얘네들이 세틀먼트를 받을 때까지 이렇게 했다고요. 세틀먼트가요. 근데 여러분 아는 뜻이 뭐 있어요? 세틀먼트. 정착 맞아. 야 지금 소송이거든. 소송의 상황에서 정착하는 상황 뭐 같아? 이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돈 안 내도 된다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심지어 사실 저 소송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소송비도 안 내도 되거든요. 그 피고 쪽에서 다 내는 거거든요. 상대방 쪽에서 별 얘기를 다 하죠. 이러한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 이러한 조건부 프라이싱이라는 이런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 서비스의 경제적인 가치가 결정하기 어려울 걸 그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래서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격을 만들게 될 건데 이 가격이 무슨 가격이야? 얘네들이 리스크를 공유하는 가격을 만들 거야. 또 리워드도 공유하는 가격을 만들 거야. 뭐에 대해서? 이 바이어에 대해서 밸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 야, 마지막 프로바이더, 마지막 이 바이어 요 표현들은 구체화된 예시예요? 아니면 이제 넘어간 일반화 표현이에요? 일반화된. 지금 계속 로이어 애들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프라이스라는 가격을 매기는 행위는 어쨌든 서비스 제공자랑 서비스 사는 사람이랑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일반화된 결론 이렇게 내린 거라고. 여기서 로이어 얘기 끝나가지고. 그래서 순서 헷갈릴 때는 일반화 결론을 마지막으로 빼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 거의 자주 그렇게 많이 나와. 일반화 결론이 끝으로 나가는 형태가. 그래서 순서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뭔가 어떤 주어진 글에 모르는 개념 이런 게 있어라는 개념 여러분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되나요? 어떤 개념을 다시 설명하는 정의하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보통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그 개념 다음에 어떤 이런 문장은 이 비동사 나오면서 정의하는 문장이잖아. 정의하는 문장은 이 앞에 개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42분 너무 빨리 끝났는데 잠시만요.